바나나는 비타민 A와 비타민 B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치매 예방에 아주 탁월한 과일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바나나를 잘못 드신다면 치매 예방이 아니라 치매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되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바나나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먹으면 아주 위험한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바나나를 더 건강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100세까지 건강하게 힘찬 건강입니다. 앞으로 치매 인구가 3배 더 증가한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나요? 지난 6월 영국의 저명한 의학 전문지 란셋에는 치매에 관한 연구 발표가 올라왔는데요. 앞으로 약 30년 뒤인 2050년에는 전 세계 치매 인구가 2019년보다 무려 3배가량 증가한 1억 5,3만 명이 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치매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게 너무 당연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사람의 기대 수명이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늘어났고, 어찌 보면 치매라는 병의 특성상 기대 수명이 늘면 늘수록 치매라는 병에 걸릴 수 있는 사람도 점점 늘어나니까요. 그래도 요즘은 많은 분들이 건강에 관심을 갖고 일찍부터 열심히 관리하셔서 치매와 같은 노화와 연관된 질병을 예방하려고 하시는데요.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몸에 해로운 것들은 끊어내고 몸에 좋은 채소나 과일 등을 더 열심히 챙겨 드시려고 할 텐데, 이런 노력이 치매를 예방하기는커녕 오히려 치매를 더 앞당기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번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치매에는 단계별로 나타나는 증상이 다르고 각 단계별로 치료법이나 완화법이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세분화시킨 만큼 예방을 위해 치매로 가기 바로 직전 단계도 존재합니다. 그걸 인지기능 저하 단계라고 하는데요. 인지기능 저하 단계는 정상인 상태와 치매의 중간 단계로 치매로 이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합니다. 2008년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바로는 노인 중 약 24%가 인지기능 저하 단계에 있고, 이는 가볍게 넘길 만한 비율이 아닐 뿐더러 치매로 이어질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정상인 상태보다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인지기능 저하 위험을 최대 2.8배까지 높아지게 하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농약인데요. 농약에 노출되면 치매뿐 아니라 우울증, 주의력 결핍, 천식, 암 등과 같은 다른 질병이 쉽게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농약을 직접 다루는 사람이 아닌 이상 일반 사람이 농약에 노출이 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별일 아닌 듯 넘어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잔류 농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식품안전처에 따르면 잔류 농약이라는 것은 농약을 수천 배 희석하여 사용 후 농산물에 남아있는 극미량의 농약이라고 하는데요. 농약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농산물에 사용하기 전 병에 담겨있는 원액 그 자체의 약을 뜻하는 것이고요. 예전에는 과일 껍질 등에 잔류 농약이 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었지만, 요즘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를 꾸준히 해오고 있어서 그 위험성에 대해 잊고 지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과나 밀감, 복숭아 같은 껍질이 얇은 과일들이야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죠. 하지만 껍질이 두꺼운 바나나는 어떨까요? 바나나는 열대과일 중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즐겨 먹기도 하고, 농산물 수입 정보 자료에 따르면 세계 인구 중 4억 명이나 바나나를 주식으로 삼을 정도로 바나나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나나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특히 칼륨이 바나나 한 개당 약 420mg이나 있기 때문에 심혈관 건강을 위해 특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칼륨은 체내에 있는 나트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서 요즘처럼 모든 음식에 나트륨이 넘쳐나고 한국인의 특성상 국물을 즐겨 먹는 상황이라면 가장 챙겨 먹어야 할 과일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하죠.
체내에 나트륨이 쌓이면 일단 혈압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고혈압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이며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에게 특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칼륨뿐만 아니라 탄수화물도 포함하고 있어 운동 전후로 섭취해주면 근육 경련을 막을 수 있고 다이어트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버릴 것 하나 없는 바나나가 잘못 먹을 시엔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잔류 농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껍질이 얇은 과일엔 잔류 농약이 거의 없다고 했는데 바나나는 껍질이 두껍죠. 게다가 거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해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국내산 바나나를 찾는 수요가 있긴 한데 제주도에서 일부 재배하고는 있지만 가격적으로 수입산과 차이가 꽤 나기에 우리가 먹는 평범하고 일반적인 바나나는 수입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바나나를 먹을 때 밖에 며칠만 두어도 쉽게 갈변해버리고 보관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먼 거리를 수입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약품 처리를 했을 거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었죠. 하지만 바나나의 유통 과정을 보면 애초에 덜 익은 바나나를 가져오게 되고요. 심지어 한국에 도착했을 때도 익지 않아서 항구에 들어온 바나나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노란색이 아닌 진한 녹색의 바나나라고 합니다. 그 녹색 바나나는 저온 창고로 옮겨져 거기서 익게 되는데요. 그걸 후숙 처리라고 하며 온도를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한 상태에서 에틸렌 가스를 넣어 무려 6일간의 후숙 처리를 완료한 뒤에 노란 바나나로 바뀌어 소비자들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려하던 방부제나 이런 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지만 농약은 어떨까요? 당연히 바나나도 예외가 아니죠. 근데 바나나의 특이한 유통 구조상 덜 익은 녹색 바나나의 상태로 가져오기에 다른 곳보다는 꼭지 부분에 농약을 집중적으로 뿌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바나나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꼭지 부분에 랩을 감싸거나 포일로 감싸두면 더 오랜 시간 갈변 없이 보관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바나나에 있어서 꼭지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농약도 그 부분에 제일 많이 뿌리게 되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바나나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건강하게 그리고 잔류 농약 없이 안전하게 먹어야죠. 그러려면 우선 그 꼭지 부분을 잘라야 합니다. 더 안전하게 드시는 분들 중에는 꼭지와 맞닿은 과일 부분도 일부 잘라서 먹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요. 정말 최소한 꼭지 부분은 자른 것이 좋고요. 만약 손이 닿았다면 반드시 손을 청결하게 씻어주셔야 손에 묻은 잔류 농약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만지지 않게 하는 것 역시 중요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나나 역시 다른 과일들과 마찬가지로 한번 세척하고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야만 손에 잔류 농약이 묻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꼭지 부분은 반드시 제거하는 것이 안전하며 꼭지와 연결된 부분은 먹지 않고 1, 2cm 정도 남기고 버리는 것도 안전을 위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바나나 섭취가 건강에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에게는 자칫 큰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칼륨은 소변으로 배출이 되거든요. 근데 배출이 되지 않고 체내에 쌓이게 된다면 나중에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네요. 몸에 좋은 바나나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먹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올바른 바나나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 내용이 유익하셨나요? 괜찮다고 느껴지신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눌러주신다면 너무 큰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신다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매일매일 힘차고 건강하시도록 노력하는 힘찬 건강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